우리는 지금 달러엔의 150엔을 주목해야 됩니다. 전 세계가 긴축 중에 일본 혼자 양적 완화를 하고 있기 때문인 건데, 일단은 엔화가 약세가 되는 이유는 지금 일본은 제로금리의 10년물 금리 YCC를 하고 있죠. 그러나 이 150엔은 일본에게서도 더 이상 물러날 수 없는 마지노선이라는 겁니다. 일본으로 투자는 지금 계속 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엔화 투자가 엄청나게 늘어났죠. 엔화가 더 이상 내려갈 것 같지는 않다라는 심리가 있는 건데, 22년 9월쯤을 보면 달러엔이 150엔을 터치를 했었을 때 그때 십몇 년 만에 일본 은행에서 개입이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현지에서도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었고, 그만큼 일본 은행에서도 150엔의 자리는 필사적으로 지키는 선이라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다시 150엔이 와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 150엔의 선은 가능하면 넘지 않고 지켜질 가능성이 높죠. 지금 일본에게는 사실 환율을 강세로 돌릴 수 있는 카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양적 완화를 안 하면 되는 건데, 일본은 굳이 이 YCC를 해제하려 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왜냐면 일본은 지금 잃어버린 30년 만에 호황이 왔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엔저가 일본 기업들 수출에 큰 힘이 되고 있고, 일본의 자동차 수출은 30% 이상이 올랐죠. 여행 수지 또한 11조 정도로 여행 관광객이 준 수입 또한 엄청나게 올라왔습니다. 주식 또한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만약에 이 달러엔이 150엔을 돌파해버리면 엔화가 급격하게 강세로 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엔화가 엄청난 약세이기 때문에 지금 일본인들의 자금이 해외로 많이 퍼져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지금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던 유일한 나라인 일본에서 양적 완화 때문에 퍼져 있던 자산들이 양적 완화를 일본이 해지를 하면은 전 세계에 있는 자산이 다시 일본 쪽으로 들어오고, 일본의 자산들이 다시 일본으로 회수가 되면서 일본의 엔화가 급격한 강세로 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달러엔의 마지노선인 150엔에 집중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앞으로 일본 정부가 원하는 건 경제 탄력일 겁니다. 지금 일본은 내수에서 소비가 늘어나지 않는 중인데, 이번에 우에다 총재가 YCC 정책의 미래는 다양한 선택지가 있다라고 말을 했고요. 지금의 YCC 정책이 다양한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즉, 기업들의 임금 상승과 물가 상승이 일어난다면 앞으로 우리 금리 인상도 고려할 수 있다는 거고요. 이 말은 내년쯤에는 일본에서도 금리가 천천히 오르지 않을까 싶은 건데, 지금 일본은 임금이 굉장히 낮은 상태죠. 일본의 유명한 자동차 회사들도 해외에서 물건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다국적 기업들이 많고요. 임금을 올려야 소비가 늘어나고 내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소비가 늘어나기 위해서는 일본 기업들이 임금을 올려주어야 한다는 거고요. 그렇게 되려면 마이너스 금리를 폐지를 해야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은 일본은 달러엔, 이 150엔에서 어느 정도 박스권을 유지하면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요. 150엔 밑으로 이 셀 포지션으로 방어하는 위치마다 진입을 해도 충분히 안전하게 수익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차트는 달러엔의 일봉 차트인데, 그리고 이 150엔을 터치를 했을 때 요 선들이 있죠. 밑으로 빠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충분히 숏을 노려볼 만한 자리라는 거죠. 제가 많은 영상들에서 이 외환이라는 금달러, 원달러, 달러엔, 유로달러 등의 종목들을 설명을 드릴 때, 이 외환이라는 부분으로 수익을 볼 수 있다라고 왜 설명을 드리냐면, 금, 달러, 엔화, 유로 등의 이 화폐에 대한 성격은 보통 큰 급등락 없이 소비자 물가 지수나 금리 결정, 세계 경제 흐름, 주택 발표 등의 세계 지표들을 통해서 예측이 가능한 범위 안에서 움직인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비트코인의 일봉 차트인데, 비트코인이나 주식처럼 예측이 불가능한 급등락이 없다라는 겁니다. 코인 같은 경우에는 심하면 하루에 몇백 프로 이상 오르고 내리면서 세력이 원하는 방향에 따라 가격이 측정이 되죠. 그리고 국내 주식 같은 경우에도 임창정 사건이나 카카오 대표 사건, SM, 영풍, 어떤 이런 주가 조작들이 계속 있었고, 앞전에도 있었고 아마 앞으로도 많을 겁니다. 이런 지속적인 주가 조작의 사건 사고가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테마주라는 걸 상식적으로 보면은 개미들은 정보가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시장이고요. 그러나 이 외환은 전 세계 금융 트레이딩 비율이 제일 높을 만큼 초보자도 무리한 베팅만 하지 않는다면 무난하게 수익을 챙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의 이유인 수익이자 결과를 최우선으로 보면서 욕심부리지 않고 매일 10% 수익만 챙긴다는 기조로 저희 메타플러스는 안전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10% 수익을 복리로 돌린다면 한 달만 해도 570%라는 수익률이 나올 수가 있죠. 제가 이제 유튜브를 통해 무료로 스터디방에 초대도 드리고 간단한 교육부터
매매 방법까지 알려드리고 있는데, 무료로 안내를 드리는 이유는 제 영상을 보는 수천 명의 사람들한테 아무리 말을 해도 이해를 못합니다. 자기가 직접 뭐 단돈 1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수익도 보고 이해도 하고 왜 제가 달러를 강조하는지 스스로 이해를 하고 나서 뭐 심화적인 트레이딩이 필요하다라면은 그때 가서 뭐 더 진행을 하던 거기까지 하던 그거는 본인이 선택을 해야 될 이유인 거고요. 그리고 무슨 뭐 주식 리딩방도 아니고 가입비를 내라 돈 내라 그런 건 없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식이나 코인은 세력이 있기 때문에 주가 조작이 가능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이나 코인 리딩방은 피하는 게 맞습니다. 뭐 주식 종목을 사라 팔아라 그런 것들이 실제로 차트를 움직이기 때문에 개인은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상식적으로 저희 메타플러스가 수조 원을 이 달러를 매수한다라고 해도 이 달러 가격에 단 1원도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그리고 뭐 JP모건이나 골드만삭스,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세계적인 투자 회사들과도 운영을 하는 증권사 파트너스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과 똑똑한 투자를 위해서 아래 링크로 문의를 남겨주시면 제가 한 분 한 분 일일이 상담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너무 고생하셨고요. 감사합니다. 김 선생이었습니다.